안녕하세요. 베란다 토끼끼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자리에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넌큘러스 두 번째 라넌큘러스를 이렇게 방금 소매 분리를 하고 모양이 왜 이러죠? 모양이 이상합니다. 여기가 뒤죠? 이렇게 소매 분리를 하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제 무한 메리아스 구간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걸 뜨면서 제가 라넌큘러스 첫 번째 거 F5 영상을 좀 정신없이 찍은 것 같아요. 그때 밖에 편의점 가서 편의점 그 무알콜 맥주랑 마라오징어 사가지고 와서 들어가지고 막 더운 상태에서 막 마시면서 이래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앞에 요크 무늬를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그거를 간과하고 뜬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때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에 요크를 뜨면서 이거 말고 이거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떴습니다. 코스가 맞는지 이런 걸 보면서 떴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그 실이 건너가면서 가로로 줄이 생기는 무늬들도 있지만 특히 여기 가운데 이렇게 네일클로버 무늬 같은 거 뽕뽕 구멍 들어가는 무늬 있잖아요. 요 무늬를 뜰 때 코스를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냐면 전단과 후단의 그 간격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나야 네일클로버 같은 무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뭔가 야노버를 한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구멍이 하나 덜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덜 났는지 제가 제대로 야노버를 했는데 뭐 잠깐 풀렀다 다시 뜨면서 그냥 겉뜨기로 넘어간 그 전단에 그 다음 단 뜨다가 뭐 예를 들어 코가 빠져서 다시 코를 줍는데 야노버 부분은 안 줍고 그냥 뜨고 넘어간 건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코스가 무늬가 뭐 3개마다, 4개마다, 6개마다, 7개마다 이렇게 패턴이 돌아가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마커가 있는데 다가와 가는데 원래는 뭐 4코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2코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3코밖에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그럼 무늬가 틀렸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지? 왜 안 맞지? 하고서는 그냥 한 코를 줄이던지 만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맞춘 적이 있거든요. 한두 번 정도. 제 생각에는 그때가 무늬가 틀린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잘 티가 안 나니까 한두 코 조정하면서 내려가도 되는데 뭔가 제가 늘림을 덜 했던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별 생각 않고 한두 코를 그렇게 조절해서 그냥 다음 달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무늬 부분이 틀려서 코스가 안 맞았던 거다. 그래서 무늬가 틀렸다 결국은. 그것도 앞에 정중앙에 그랬었다라는 점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코스가 잘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 드린 말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밑단에 저는 이제 다 뜨고 밑단에 원래 원작과 다르게 무늬를 넣었잖아요. 그렇게 뜨신 분들이 꽤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 위에 있는 무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뭐 몇 개를 더 반복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위에서 선택해서 한 가지 무늬를 밑에 넣어줬는데요. 그때도 아래쪽에 무늬마다 몇 코 반복으로 되는 무늬들인지 그 도안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서술식 도안 부분에 그렇게 몇 코마다 반복되는 무늬인지 이번 패턴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아래에 몸통을 뜨실 때 그 몸통 코수가 있잖아요. 도안대로 뜨셨으면 도안에 있는 사이즈별 몸통 코수가 되실 거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이번에도 저는 팔에 가마코를 더 주었습니다. 저번에는 사이즈 3을 떴는데 가마코가 양쪽에 6코씩 들어가는데 12코씩 줬거든요. 소매가 워낙
딱 붙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도안대로 떠도 될 것 같은데 엄마들 혹시 소매 불편하실까봐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14코가 되게끔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줬으면 몸통 코수가 원작이랑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뜨고 있는 그 몸통의 코수를 생각하셔서 이 위에 넣고 싶은 무늬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넣으실 거면 안 넣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넣으실 거면 위에 넣고 밑단에다가 더 반복해서 넣고 싶은 무늬 선택하시면 그 무늬가 몇 코마다 반복인지, 내 몸통 지금 코수가 몇 코인지 그걸 보셔서 그 배수로 딱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뭐 조금 부족한지 많은지 파악하셔서 한두 코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냥 여기 밑단에서 한두 코를 줄이던지 늘리던지 하셔서 그 다음 단부터 무늬를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코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하면 말씀을 다 드린 거겠죠? 여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올린 적이 있는데, 이사 온 다음부터 저의 저녁에 보통 거실에 있는데요. 밤에 자기 직전에 이제 다 정리하고 덮고 뭐 밥 먹이고 빗질하고 우다다 타임이 있으니까 자기 전에 우다다 해드리고, 그래야지 이제 밤새 또 푹 숙면을 하시거든요. 안 그러면 새벽에 계속 깨워요. 에너지 소모를 좀 해드려야 돼요.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13살 13번째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아주 팔팔해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좀 해드려야 푹 주무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녁 준비, 약 먹일 거 먹이고 양치시키고 뭐 그런 것들 정리한 다음에 화장실 치우고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제가 이제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책도 보고, 책을 진짜 근데 옷 뜬 이후로는 진짜 책을 못 읽고 있는데요. 원래 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도 책 읽다가 자거든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그때는 뜨개를 놓고, 여기서 뜨개 하는 건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뜨개를 내려놓고 여기서는 책을 읽자 해가지고 책을 조금이라도 읽는 공간이고요. 또 책을 읽다가 여기 일기장이에요. 감사 일기를 쓰고 다이어리에 내일 할 거 뭐 체크할 게 있으면 써놓고. 근데 엄청 철저하게 스케줄링 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잊어버리면 안 될 만한 거,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가서 뭐 해갖고 와야지 싶었던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몇 개 적어놓는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한 30분 정도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거의. 그리고 덕구가 여기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또 좋아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또 있다 보면 덕구가 오면 이제 피해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인형들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 인형은 이름이 있어요. 얘 이름은 살짝 돌릴게요. 얘 이름은 천원이에요. 천원이. 왜 천원이냐면 얘는 그거죠. 식빵맨 나오는 거. 아니다. 도라에몽? 도라에몽에 나온 애인가? 아니죠. 식빵맨 애니에 나오는 애죠. 아무튼 이 아이는 예전에 영화 보러 갔을 땐가? 영화 기다리면서 그 오락실에 들어갔었는데, 보통 오락실 들어가서 남편이 농구 같은 거 이제 한 게임 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많이 못하게 하니까 돈 아깝다고 보통 농구를 한 번 정도 이제 하고 나오는데, 아니면 가끔 제가 조금 호응해줄 때는 같이 총싸움 같은 거 그 정도 하는데, 그때 이제 평소 인형 뽑기 같은 것도 제가 어차피 돈 버린다 못하게 하는데, 딱 지나오는데 그 정말 인형 나오는 그 입구에 막 걸쳐져 있는 거 있죠. 건드리면 그냥 나올 것 같은 거,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야 쟤는? 했는데 1,000원만 줘봐 해가지고 얘를 그냥 툭 해갖고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천원이에요. 천원이. 그래서 전에 이거를 빼려고 사투를 벌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왜 저 상태로 두고 갔을까. 근데
좀만 하면 될 것 같고 좀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걔를 그 앞에까지 끌고 오면서 그 사이에 아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쟤를 저 상태로 두고 갈 리가 없다. 툭 치기만 하면 나오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 출구 쪽에 걸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 이름은 미안하지만 천원이입니다. 천원이고요. 뭐지? 앞치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치마. 셰프예요, 셰프. 그리고 그래서 그 전집에서는 안방에 있는 암막 커튼 이렇게 쳐놓고 자고, 그러면 그 암막 커튼 뜨지 않게 이렇게 가운데 눌러놓고, 또 걷어놓을 때는 얘로 이렇게 쓱 밀면 옆으로 걷어지고 그렇게 해서 썼고요. 얘는 집에 인형이 꽤 있어요.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은근히 어른만 사는 집 치고 인형이 몇 가지 있는데, 얘는 아마도 하노이 갔을 때 제가 귀여워서 하나만 사야지 하고 산 것 같아요. 근데 꽤 이게 부피감도 있고 무게감도 좀 있어요. 솜이 꽤 묵직하게 들어가 있는 코끼리 인형입니다. 꼬리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얘가 지금 안타까운 게 눈이 이쪽밖에 없어요. 지금 이쪽이 똑같이 있었는데 이게 단추 같은 거거든요. 실로 안에서 이렇게 당겨서 있는 건데, 달려 있는 건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통 눈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입도 원래 이렇게 웃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었지? 입도 원래 이렇게 바느질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하노이 갔다 온 지가 2017년에 갔다 왔나? 18년에 갔다 왔나 그렇거든요. 그때 하노이는, 베트남은 저희는 제일 먼저 베트남을 간 거는 다낭 호이안. 다낭을 막 한국인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을 때, 다낭 호이안을 그때 8월 첫째 주 여름 막 진짜 극성수기 때, 그 일주일 전쯤에, 그러니까 별 생각 없었는데 한 며칠 전일 거예요.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쯤 그 땡처리, 요즘 코로나라 뭐 땡처리도 거의 없지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땡처리 앱을 되게, 그런 걸 주로 어디 가야 할까 싶으면 땡처리 앱을 딱 보고 뭐가 뜨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떠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저희는. 근데 땡처리를 주로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패키지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자유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패키지를 안 갔는데, 그때는 패키지인데 뭔가 누가 취소를 했든 아니면 정원이 다 안 찼든 모집하려는 그게 안 찼는지, 아무튼 엄청 싸게, 왜냐면 극성수기니까 8월 첫째 주 딱 그때였으니까 되게 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갈만하지 않아? 해가지고 저희가 여름휴가 따로 예약을 안 해놓은 상황에서 갔다 오자 해가지고 그냥 간 거거든요. 왜냐면 여권 그냥 번호 입력해서 바로 예약하고 그냥 급 휴가 내서 그냥 가는, 보통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다낭은 그렇게 첫 번째, 또 딴 얘기로 빠져서 갑자기 여행 얘기야. 그래서 다낭은 그렇게 처음으로 갔었고요. 근데 그것도 패키지가 계속 같이 다녀야 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항공하고 그 에어텔 있죠. 에어텔 패키지였어요. 그래서 항공이랑 다낭 시내에서 하루만 호텔이 묶여 있는 거였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였어요. 하루였나 이틀이었나? 아무튼 다낭에 있는 호텔만 그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호이안으로 가서는 알아서 자는 거였는데, 마침 또 며칠 안 남았는데도 괜찮은 숙소를 예약을 해가지고, 그때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호이안에서도 별로 안 비싼 4, 5만 원짜리였는데, 리조트였는데 뭐 수영장도 꽤 있고 괜찮은 곳이었어요. 밥도 진짜 맛있고. 밥 진짜 맛있었어요. 호텔 1층 식당이 있으면 그 1층 식당에 통유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텃밭 가꾸시는 분, 아침에 물 주시고 뭐 하시는 그 농부분이라기보다는 호텔에서 그쪽 텃밭 관리하시는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그 베트남 모자 쓰시고 아침부터 물 주시고 뭐 풀 뽑고 하시는 거 이렇게 다 보이고, 또 옆으로 보면 수영장 다 보이고, 그렇게 해서 밥 먹으면서 막 김치도 있고. 근데 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추김치가 아니라 그냥 양배추로
김치 담그는 양념으로 양배추로 담근 거. 어쨌든 그것도 먹고. 쌀국수는 역시 맛있고, 그죠? 그렇게 되게 첫 번째 베트남 여행이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베트남을 간 거는, 그 시부모님 모시고 설 연휴였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명절에 여행을 가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명절에 시댁은 이제 여행을 가요. 가족 여행을 가시는데 그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게 아마 저희가 모시고 간 첫 해외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티가 어딨지? 저희가 가족여행이고 해외로 가는 첫 여행이고 모시고 가는 그래가지고 약간 팀복 그런 느낌으로 가족티를 맞췄어요. 근데 그 가족티 아마 찾아보시면 네이버 같은 데 많이 나올 거예요. 가족티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처음에는 그냥 브랜드 거 색깔 맞추거나 뭐 무늬를 맞추거나 해서 입고 가려고 했었는데 찾다 보니까 가족티 제작 이런 게 뜬 거예요. 그 검색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더니 이것도 괜찮겠다 했거든요. 이렇게 얘가 티를 입고 있으면은 가운데 뭐 이렇게 그림 하나를 넣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제가 뭐 2018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베트남, 비엔남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쓰고 등판에는 이제 좀 재밌는 귀여운 문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자 집에서 잠옷으로 입고 계셔가지고 많이 색이 바래고 그랬거든요. 그 하얀 티에 글씨를 넣었는데 그 나연 부분이 자꾸 빠니까 물이 빠지고 좀 그렇긴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글씨를 앞에는 그렇게 날짜를 기록해놔서 언제 갔다 왔었지 나중에 그 티를 보면 상기시킬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아버지는 요생남 아빠 뭐 이렇게 쓰고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그때 요생남이라는 막 그 용어가 처음 막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아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이 시대의 신여성 엄마 그리고 남편은 이래저래 더럽. 그 더럽이라는 그것도 그때 막 생겼던 신조어였어요. 더러브를 줄여서 더럽 했잖아요. 근데 그 더럽의 의미도 있고 진짜 지저분해서 둘 다 정리 못하고 막 집이 맨날 난장판이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더럽 아들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천생연분 더럽 며느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뭐 비슷하니까 끼리끼리 뭐 만났겠죠? 그래서 천생연분 더럽 며느리 해가지고 저희 아주버님은 그때 못 가셨고요. 그래서 저희까지 해서 4명 그렇게 티를 맞춰서 입고 갔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너무 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입고 가니까 가면 여행지에도 한국인도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아보시고 또 외국인들도 이거 티 막 하면서 패밀리 이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다, 뭐 원팀이다 이런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인파가 많은 데 가면 이렇게 좀 찾기도 쉽기도 하고요. 앞서 가다가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여기 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기도 했고요. 물론 뭐 그것만 계속 입는 게 아니라 좀 갈아입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여름은 아니고 그때 겨울일 때 갔으니까 그냥 선선한 정도여서 긴팔티 얇은 걸로 해서 맞춰 입고 갔었고요. 그 얘기까지 나오네. 아무튼 생각보다 어른들도 재밌어 하시고 그걸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고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오히려 아버님은 좀 입기 조금 그러시려나 했는데 오히려 아버님이 제일 즐거워하시고 그거 입고 또 다른 데 가자고 이렇게 막 하셨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제 부모님 모시고 갈 때 하노이랑 하롱베이 갔었어요. 하롱베이는 그 크루즈에서 하루 자는 거. 크루즈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 성급에 따라서도 그렇고 투어하는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음식이 어떤가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리고 거기서 방도 어떤 방에 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진짜 많아서 그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 메일을 보내면 견적을 보내주고 그래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봐서 원하는 배의 디자인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메일을 보내서 답장을 받으면 그 이것저것 견적을 비교해 본 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겠다 하면 뭐 4명 가겠다 해서 뭐 계약금 뭐 이렇게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계약금 보내고 그날 당일에 배 타면서 잔금 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롱베이 크루즈 타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좋아요. 거기서 하루 자면 그 배에서 일몰 그 위에 그 루프탑 같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몰도 보고 생각보다 그 정원을 정해서 태우기 때문에 북적북적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유람선 크루즈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올 사람들만 태우기 때문에 딱 정해진 인원이라 북적거리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와인도 이렇게 바가 또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와인이나 마시고 싶은 거 가져다가 마시면서 일몰도 보고 그 섬들 사이에서 이제 하루 정박을 하거든요. 거기가 파도도 별로 없고 바다인데 섬이 워낙 많은 데여서 파도도 없이 호수처럼 되게 잔잔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거기서 해 뜨는 거 보고 또 아침도 먹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 먹고 아마 새끼였는지 아니면 점심까지 먹고 내렸는지 그래요. 가서 어디 섬 투어도 가고 거기 안에 동굴도 들어가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피싱 빌리지 같은 그런 수상 가옥 있는데도 마을 투어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하노이 하롱베이로 베트남 2번째로 갔고요. 그때 하노이 갔을 때 좀 아쉬웠던 게 저희는 자주 그래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자주 나가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아직 일하고 계신데 어머님이랑 휴무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쉽게 내지는 못해서 이왕 가셨을 때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설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국 그런 문화가 있는 곳들은 그 설 명절엔 여행 가면 중국도 막 한 달씩 휴가하고 막 이러잖아요. 베트남도 휴가가 꽤 큰 명절이에요, 설이. 그래서 거의 일주일 정도는 많이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설에 갔으니까 되게 가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여기 갈 수 있을 것인가. 가도 완전히 다 100% 모든 상점이 닫는다라고 하면 진짜 못 가는 거고 그래도 절반 뭐 이렇게라도 열면 갈 수는 있는 거니까 크게 불편함까지는 뭐 식사를 해결하고 뭐 이런 거에 교통이 뭐 불편하고 막 그런 정도면 이제 못 가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고 설 명절에 갔다 오신 그 설레는 없는지 막 찾아보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갔다 온 결과 일단 명절이고 거긴 수도고 하니까 명절에 많이 고향에 내려가서 평소보다 그 막 오토바이 같은 거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래도 많았지만 한 절반도 안 되게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만큼 또 평소보다 한산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점도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고 싶었던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닫힌 곳이 많았어요. 물론 모든 식당이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 열려있는 곳들도 있고 설 정말 당일 그날도 열려있는 곳들도 있는데 저희가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 이런 걸 못 먹은 데도 많고요. 저희가 먹고 싶었던 메뉴의 식당 가고 싶은데 거기는 닫았다. 근데 거기가 닫는지 안 닫는지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저희가 그렇다고 메일 주소를 찾아내서 그 주인분 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막 하니까 뭐 영어권이면 전화해서 통화라도 해볼 텐데 그래가지고 일단 갔어요. 가서 금방이고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 걷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이게 자유여행이니까 시키는 대로 안 가도 된다는 좋은 점도 있어서 좋지만 어른들은 좀 걸으셔야 되니까 힘든 것도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 숙소에서 나왔어요. 저기가 식당인데 저기까지 목적지를 갖고 가는 걸음은 5분 뭐 10분 그거는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갔는데 닫았다. 그러면 그 근방에 이제 그 똑같은 메뉴를 팔 만한 다른 데를 찾고 이렇게 비슷한 거 먹을 만한 걸 찾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계속 찾을 때까지 따라다니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엄청 멀리 간 건 아니지만 그 근방에서 찾고 이러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랬고 어쨌든 그래서 원하던 식당을 못 가본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때 가물치 튀김인가 뭐 그런 요리도 꽤 유명한 것 같았는데 그 요리집도 안에서 못 갔고요. 아무튼 뭐
육자, 뭐 쌀국수, 뭐 등등 우리가 그 베트남 가면 먹는 그런 종류는 웬만하면 다 먹고 왔는데 그럼에도 원하는 식당을 가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모든 식당이 다 닫아서 식사를 해결하기가 정말 힘들고 뭐 교통편이 너무 없어서 뭐 못 타고 다니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택시도 다니고 뭐 하는데 평소보다는 한 절반 정도 제 생각에는 그 정도였다. 하지만 그 메인 스트리트 같은 데에서 아니면은 비어 스트리트 이런 데도 맥주거리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 막 양쪽 그 좁은 골목 사이로 막 방방방방 막 클럽 막 나오고 그런 데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어른들 이제 쉬시고 저랑 남편이랑은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둘만의 시간을 또 보낼 때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 뭐 8시, 9시 나가가지고 둘이서 한 2시간 나가서 맥주 먹고 놀다가 들어오고 그런 것도 했고요. 저녁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혹시나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추석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설 명절이 구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 연휴로 지내는 그 구정이 혹시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만은 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여행지가 오늘 되게 여행 얘기 엄청 오래 하네요. 여행지가 좀 오히려 그 관광지 이런 하노이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롱베이는 상가가 열고 안 열고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이제 하롱베이까지 가는 버스 그 투어 제 기억으로 픽업 차량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여행사에서 보내줘서 하노이에서 타서 하노이에서 이제 그 호텔 로비로 몇 시로 오겠다고 이제 그 약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고 이동을 해서 그 하롱베이 선착장 배들이 쫙 있는 그 여객 터미널 같은데 이제 내려주면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저희가 탈 크루즈 이제 안내를 받고 이제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롱베이로 가는 동안에도 그 가이드 한 분 현지인 가이드예요. 대신 그 영어로 말씀하시긴 하는데 가이드분이랑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가이드분이 계속 먹은 걸 설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베트남의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먹어봤냐,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거 좋으니까 사가지고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크루즈를 타러 가서는 오히려 그 주변이 식당이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선 따로 차를 끌고 가서 뭐 주변 식당 있나 찾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투어 차를 타고 가서 거기 선착장에 내려주면 거기 대기했다가 바로 크루즈를 타고 크루즈 안에서 식사 모든 걸 해결하고 놀이도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내려주면 다시 거기서 투어 버스를 타고 하노이 시내로 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거기서는 뭐 명절이라 문 닫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었고요. 그래서 되게 하롱비에서는 오히려 명절이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간 게 2번째 베트남. 그다음에 3번째는 둘이서 다낭 호이안을 또 한 번 갔었어요. 다낭 호이안에서의 기억이 워낙 좋고 다낭 시내에서 제가 그때까지 고기를 먹을 때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럼 다녀온 지가 2년, 3년이 된 거네요. 제가 2010년 1월부터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아무튼 거기 시내에 꽈낭응온이라는 그 이름의 식당이 있어요. 숯불구이 하는 데인데요. 요만한 화로를 갖다 놓고 이제 거기 구워가지고 근데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주는 맥주가 되게 생각보다 없어요. 거의 얼음을 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얼음 맥주를 먹어야 되잖아요. 컵에 얼음을 넣고 맥주 부어서 시원하게 마시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식당은 음료 냉장고가 있어서 술이 다 냉장고에 들어있었고 거기서 바로 꺼내다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물론 얼음 달라고 하면 주지만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고 예 그랬어요. 가게 자체는 되게 오래된 가게인데 그래도 에어컨 뭐 선풍기 쐬면서 그 숯불을 막 구워가지고 계속 시키는 거죠. 되게 저렴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메뉴가 되게 많았어요. 뭐 막창 종류도 있고 우리나라에 치면 돼지갈비 같은 그런 불고기 같은 고기, 양념 재워둔 고기도 있고 해산물 종류도 많았고요. 그래서 뭐 해산물도 이렇게 막
양념에 재놓은 거, 새우 뭐 이런 것들 막 종류가 되게 메뉴판에 많아요. 그래서 꼬치구이집 가면 이렇게 골라 시키듯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시키면 이렇게 작은 접시에 조금씩 나오니까 그거 여러 가지 시켜서 계속 구워가지고 둘이서 그냥 맥주를 계속 먹고 시원하니까 시원한 맥주를 주는 데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둘이 앉아있으면 옆에 맥주병을 쫙 세우면서 먹고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다음에도 또 맥주 먹으러 딱 그 꼬치구이집 생각난다 남편이 또 그래가지고 그럼 가지 뭐 해가지고 또 아마도 그때도 땡처리 항공 이런 거 알아보고 급으로 떠났을 거예요. 아마도 거의 그렇거든요. 신혼여행 빼고는 그렇게 뭐 몇 달 전부터 미리 예약해서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다낭 호이안을 다녀왔습니다. 네, 아무튼 얘 얘기하다가 거의 20분 정도를 베트남 여행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그 시장 있잖아요. 유명한 시장 있는데 거기서 망고 말린 것도 많이 사고 제가 망고 말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망고 말린 것도 많이 사고 거기 가면 한복집들처럼 그 시장 안에 2층인가 올라가면 아시죠? 베트남 전통 옷 그거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편이랑 둘이 세트로 맞췄어요. 세트로 맞춰가지고 제가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얼굴을 가리고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 둘이 세트로 해서 여자는 그 옆에 이렇게 사이드가 딱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오픈된 그 원피스형 그 약간 중국 옷 같은 거 있죠. 그거고요. 그리고 안에는 대신 하얀색 속바지 같은 거를 좀 통이 큰 거 고무줄 바지를 입으니까 별로 이렇게 야하진 않은데 그거 입고 그리고 남자는 위에 저랑 그냥 똑같은 무늬 자수 똑같이 낮은 걸로 해서 똑같은 거 입고 아래는 그냥 바지 반바지 가져간 거 입었던 걸로 기억해요. 바지는 따로 안 샀고 그렇게 두 개를 사서 아마 사이즈 다 재고요. 이런 디자인 해주세요 고르면은 그 다음날인가? 아무튼 그 바로 앞에 그런 매장들 바로 앞에 또 미식만 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발주를 주시면 거기서 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찾았던 걸로 기억해요. 찾아서 호이안으로 넘어가서 그 호이안 올드타운에서 그 아시죠? 막 그 배 타고 막 풍등 띄우고 하는 연등? 그리고 띄우고 하는데 거기 저희는 그건 안 했지만 아무튼 두 번 가서 두 번 다 그걸 안 했어요. 아무튼 올드타운을 그거 두 번째 갔을 때는 그거 입고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사진도 막 찍고 그 올드타운이 위에 낮에 가도 위에 막 조명 같은 것들이 막 매달려 있는데 이제 저녁에 가면 그것들 막 켜잖아요. 연등 같은 것들을. 거기 아래에서 그거 입고 다니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둘이 같이 똑같이 또 입으니까. 두 개 그렇게 뭐 비쌌던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몇만 원씩은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두 개 어디 적어놨을까요? 10만 원은 안 하고 5만 원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찾으시면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걸 찾으시면 블로그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얼마 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도 그거 참고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흥정하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살짝 위에나 아래나 이렇게 그 정도면은 그래도 뭐 중타는 가겠지 싶어서 그 블로그 찾아봤던 것들 가격을 맞춰서 했어요. 물론 저희 관광객이니까 현지인들보다 비싸게 받으시겠지만 그 정도면 뭐 합리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거 같은 거 뭐 한 3만 얼마 이렇게 했던 것 같고 3, 4만 원이면 샀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맞춤이고 딱 그 수놓아진 원단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사이즈, 길이 뭐 이런 거 둘레 뭐 다 재가지고 거기 맞게 제작해 주시는 거니까 아무튼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냥 뜨게 하면서 카메라 켜볼까 했거든요. 요즘에 되게 수다 영상은 거의 없고 계속 뭐 제가 산 거 리뷰하고 제가 뜬 거 F5 리뷰하고 계속 연속으로 그런 영상만 올라갔더라고요. 최근에 한 3-4편. 그래서 그냥 뜨개 수다도 오랜만에 할 겸 그리고 저번에 라넌큘러스 뜨면서 F5 찍으면서 말씀 안 드린 거 있지 않나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또 여행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됐네요. 이제 여행이 좀 하늘길이 풀려서
여행을 이제 많이들 이제 가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2, 3년 많이 참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대만 갔다 온 얘기 했나요? 대만 아무튼 얘네들은 그랬고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받았던 스노우볼이고요. 신혼여행 갔다 오신 대리님이 주셨고 요거는 대만의 그 첫 대만 여행 제가 예전에 그 막걸리 수다에서 첫 대만 여행 갔을 때 혼자 원래는 가서 3, 4일인가? 5일인가? 원래 혼자 여행하다가 그 남편이 마지막에 그때 남친인데 주말에 휴가 내고 갑자기 금토일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대만 공항에서 기다리는 그 빠밤 빠바바바밤 두근두근두근 그 공항문이 열리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그 얘기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때 혼자 가서 지우펀에 갔을 때 지우펀에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제가 그 패키지로 간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스펀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거예요. 풍등 띄우는 거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류에서도 좀 꽤 오래 있었고 밥도 먹고 막 그랬으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일일이 이동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오래 걸리는데 또 바로바로 1시간 있고 이동하고 이게 아니라 뭐 있고 싶은 만큼 있고 하다 보니까 지우펀에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상점이 닫았고 대신 사람이 엄청 북적거리는 지옥펀이 아니라 되게 한산했어요. 왜냐면 패키지 버스들은 다 나갔고 빠져나간 상태고 저처럼 개인적으로 왔거나 아니면 거기서 하루 자려고 하는 분들 그렇게 오신 분들 뭐 몇 명 보일 정도 상가도 거의 다 닫아서 되게 급히 그냥 기념품 하나를 산 게 이거예요. 고양이 안마하는 거 이렇게 요 아이 앞발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등 같은데 어깨 뒷발로 해도 되고 이게 간격이 조금 달라요. 모양이랑 꼬리로 지압 같은 거 꼬리로 여기 뭐 얘도 이용하시려면 할 수 있겠죠. 귀 그렇게 해서 방울 달려있고 상표도 아직까지도 달려있어요. 이거는 진짜 언제 산 거지? 이건 자꾸 얼굴이 나오네. 이거는 제가 혼자 갔던 게 2014년인가? 그렇게 걸렸거든요. 그때 사온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동대문 갔을 때 6월 첫째 주 그때 동대문 을지로 가서 골뱅이 먹고 동대문 근처에서 자고 그다음에 다음날 닭 한 마리 먹고 동대문 종합시장 갔다가 그리고 거기 옆에 그 한옥 마을 같은 거 있는데 뭐죠 거기 종묘 있는데 그 동네 거기 동 이름이 뭐죠? 아무튼 그 동네 자막으로 그 동네에 가서 한옥 카페 진짜 비싸더라고요. 한 앞에 인트로에 제가 넣을 것 같은데 라넌 킬러스 F5 앞에 제가 앞이나 뒤에 넣을 것 같아요. 서울 갔다 온 거. 근데 막 빙수가 2만 얼마고요. 커피랑 뭐랑 했는데 8,500원씩인가 그랬어요. 두 잔 시켰는데 17,000원? 엄청 배부른 상태에서 가가지고 뭐 케이크나 이런 건 안 먹었지만 아무튼 엄청 비쌌어요. 근데 가게는 이제 진짜 한옥 그 개조해서 하시는 거라 예뻤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동대문 가서 요 열쇠고리 이거 4,000원 주고 샀나? 근데 이게 B동 저기 구석에서 4,000원 주고 샀는데 A동 그 메인 에스컬레이터 있는 근처 그쪽 가면은 막 요거 완전 똑같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막 조합해서 만든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것도 달리고 했는데 8,000원만 막 8,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다시 그 비동 구석이 어디였더라 막 찾아서 뒤져서 가서 샀는데 이게 하얀 꽃에 지금 이거 형광이잖아요. 테슬이 요거랑 아니면 아예 진짜 보라보라한 톤 얘도 보라 여기도 보라 짙은 보라 옅은 보라 살짝 핑크 이렇게 된 애도 있었고 아니면 파란색도 예뻤고 예쁜 색깔 되게 많았는데 고민하다가 여름이니까 그냥 시원해 보이게 네온 컬러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렇게 샀고요. 갑자기 막 산 거 소개하고 이 가위는 정말 잘 샀어요. 약간 보라색 비치는 보라색인데요. 요거는 여기 제가 특이할 때 넣는 요 크리스마스 때 원두 팔았던 요 스타벅스 통 진짜 이게 딱 코바늘도 딱 들어가고 대각선 넣으면 간단한 코바늘 둘 다 그리고 여기 뭐
그 뭐죠? 이런 대바늘 있죠? 10인치짜리 대바늘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원래는 쪽집게 제가 미싱할 때 쓰는 쪽집게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가위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3,000원 주고 샀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4,000원이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이쁘다. 이거 인터넷에도 팔긴 하겠지 하고 찾았더니 뒤져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하늘색인가? 그거랑 분홍 색깔인가도 있는데 자수하는 데 가서 샀어요. 3,000원 주고 샀고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이렇게 뾰족한 가위. 원래는 그 브랜드 이름이 뭐죠? 이태리 가위가 있고 뭐 있잖아요. 이태리 거 있고 파키스탄 거 있고 이태리 건 15,000원이고 뭐 파키스탄 거는 12,000원이고 중국 거는 8,000원인가 아무튼 여기 뭐 꽃가위 꽃무늬 거나 아니면 앤틱한 뭐죠? 골드색이나 은색으로 돼 있는 그런 가위 사려고 했었는데 보러 다니다가 이건 뭐지? 되게 간단해 보인다 해가지고 했는데 3,000원이에요. 좋아요. 간단하게 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딱 넣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전에 마지막으로 한 여행은 대만이에요. 대만 그때 말씀을 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시작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아마 이미 그때 중국에서 쉬쉬하고 있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12월 말 그때였기 때문에 저희 한국 들어오고 나서 한 1월 중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한국에서도 코로나라는 게 뭐 그렇대 하면서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1월 23일, 28일 뭐 이 정도 2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막 거리 두기 시작하고 했던 거로 아마 기억은 하는데 아무튼 저희는 12월 딱 해 바뀔 때 갔다 왔거든요. 12월 뭐 28일, 29일, 30일,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그것도 간 거긴 한데 여행 한번 가자 해서 갔는데 그때 그게 코로나 전에 마지막 여행이 될지 모르고 진짜 골든타임에 갔다 온 느낌이 딱 들어요. 그 커트라인에. 안 그러면 진짜 여행 못 간 게 더 길어질 뻔했는데 그때 12월 마지막 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쌌어요. 숙소가. 왜냐면 저희는 그렇게까지 그냥 연말이니까 좀 더 비싸겠지. 왜냐면 연말에는 현지인들도 여행하고 하면 호텔에 자고 할 테니까 호텔비가 비싸겠지? 생각은 했는데 타이베이에 저기 있잖아요. 샹샨 쪽에 101 타워 거기가 불꽃놀이 연말에 되면은 1월 1일 딱 바뀌는 카운트다운 하면서 거기 불꽃이 막 건물에서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호텔비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막 2배, 3배 올라간다고. 그거 몰랐던 거죠, 저희는. 어쨌든 항공권을 예약해놓고 이제 숙소를 저희는 거의 호텔이 워낙 많으니까 하고선 이제 일단은 항공권 있으면 예약하자 하고서는 이제 항공권이 저렴한 거 찾아가지고 예약을 하고 급 떠나니까 이미 호텔이 비싼 것만 남은 거예요. 그렇다고 호텔이 엄청 좋은 호텔까지도 아닌데 평소보다 막 2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좀 배는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예약을 했고 항공권은. 그래서 가기로 했고 해서 예약을 해서 갔어요. 그냥 심원에 있는 호텔 잡아서 갔는데 꽤 그냥 깔끔하고 괜찮았어요. 가격이 좀 평소 같으면 그 가격에 거기서는 절대 안 잔다 이런 정도지만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잤고요. 아무튼 그게 코로나에서 전에 갔다 온 커트라인 진짜 커트라인에 걸리게 갔다 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슈화가 그렇게 안 되고 거의 쉬쉬하고 있을 때 그때 갔다 왔고요. 그게 진짜 마지막 여행이고 아직까지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 가족도 아마 못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워낙에 아직 노선이 많이 예전처럼 회복된 게 아니라 가격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있겠죠? 비싸다고 들었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찾아보면 가고 싶으니까. 그랬고 여름 휴가는 그냥 또 국내 어디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볼까 싶어요.
다들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저번에 심야뜨개 프리다님 태국 가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 설레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막 그 에너지 뿜뿜하신 게 어쨌든 여행 가려고 계획 세워놓으면 이제 그 어떤 다가오는 그 목표 날짜를 막 보면서 되게 더 활력이 막 생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일상에 막 회사 가기 너무 힘들고 해도 그 놀러 갈 날짜 생각하면 막 힘이 뿜뿜 나고 그런 게 있는데 진짜 그게 딱 느껴졌어요. 영상에서도. 너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방콕이랑 푸켓 가신다고 하셨는데 방콕이 얼마 전에 그 요즘 여행 프로가 슬슬 나오잖아요. 그 다시 갈지도 그거랑 톡파원 25호신가? 톡파원 25시 보니까 최근에 방콕이 어떻게 됐는지 한 13회인가? 그 나오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 현지에 계신 분들 통해서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게. 방콕 되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 카오산 로드도 완전히 다 그냥 재정비 도로 싹 다 깔끔하게 깔고 어떤 그 시내에도 새로운 야시장도 그 진짜 어떤 구역이 이만큼 해가지고 다 야시장 들어오게끔 또 새로 생겨났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방콕 갔을 때는 그 와다룬 사원 쪽이 다 수리를 하고 보수 공사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밤에 조명이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튼 공사할 때라 가보지도 못하고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봐야죠.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진짜 많잖아요. 태국은 최고죠. 그리고 하오산 로드 바로 옆에 람보뜨리 로드라고 저는 거기도 진짜 좋아했는데 람보뜨리 로드는 그런 라이브 카페 하면 되게 아줌마 아저씨들 가는 데 같지만 그 진짜 길 이렇게 골목이 있으면 그 골목 아마 그 람부뜨리 호텔인가 있는 거리라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 같은데 아무튼 람부뜨리 로드라고 카오산 로드가 있으면 그 바로 옆 골목인가 그래요. 여기 옆 골목을 지나면 양쪽으로 술집이 있고요. 술집들이 다 가게가 문이 오픈돼 있어요. 근데 그럼 거기 안에서 다 팝송을 막 그 라이브 연주하면서 팝송 막 부르고 있거든요. 진짜 분위기 최고예요. 최고. 거기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제 남편은 지금도 기억에 그때 제가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막 그런 라이브 콘서트 뮤지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하니까 막 듣고 있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만한 그런 노래 부르시니까 듣고 있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나올 때 막 티박스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티박스에다가 제가 막 돈을 엄청 많이 넣었다고 그러는데 전 그렇게 많이 안 넣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몇천 원 정도 넣었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한 3천 원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되게 많이 돈도 주고 진짜 그때 기분 되게 좋아 보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분 좋았어요. 그랬습니다. 아무튼 람보뜨리로드 되게 좋았고 브라운 슈가인가 또 따로 재즈바가 있다고 해서 툭툭이를 타고 이동을 했었어요. 거기서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툭툭 타고 한 10분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거기 툭툭이를 타고 밤에 또 이동해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바가 가운데 연주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둘레에 바가 있고요. 그 위로 그 복층 구조로 해서 이렇게 또 콘서트홀처럼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또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당 술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도 가갖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걸 좋아해서 어느 날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술 시키고 앉아서 딱 저는 자리가 워낙 빡빡 진짜 바글바글 그때는 진짜 사람이 자리가 안 나서 대기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한참 막 밥 먹을 시간 이때 간 건 아니고 뭐 9시 막 10시 좀 늦게 갔어요. 그렇게 늦게 잘 안 돌아다니는데 늦게 가가지고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 이 바 여기 진짜 딱 바로 정면 앞에서 살짝 옆에 여기 앉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최고를 막 이거 외치면서 노래 끝날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는 술이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고 참 동남아 가면 망고스틴이 정말 맛있는데 그죠? 진짜 저렴하고 언제쯤 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놓고선 저 다음 주에 가요 이럴지도 몰라요.
워낙에 계획을 안 하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요즘 회사를 남편이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휴가를 막 내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2, 3주 전 그건 이제 번개 여행은 아니긴 하죠. 저희한테는. 그건 미리 계획하고 가는 여행이에요. 한 뭐 3, 4주 이전에 계획하고 가는 건 그 정도는 진짜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고 갑자기 며칠 전에 가고 막 그러거든요. 예전에 다니던 직장은 또 그런 편의를 많이 봐주시고 되게 편한 느낌, 분위기여서 그냥 각자 할 일만 하면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뭐 상관없는 자기 휴가 쓰고 가겠다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직한 지 이제 한 두세 달 돼서 아직은 좀 분위기를 좀 더 파악을 해야겠는데 미리 얘기하면 휴가 쓰는 건 아무 상관없지만 이렇게 뭐 며칠 전에 갑자기 가고 그런 거는 좀 그렇죠. 그죠? 신혼여행이 그나마 진짜 미리 예약하고 간 거였는데 그때가 결혼이 4월 30일에 했으니까 이제 5월 1일에 출발했거든요. 5월 1일에 가는 거를 그 전년도 12월에 예약했나 보다. 12월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알 이탈리아 타고 갔거든요. 알 이탈리아 타고 갔는데 1인당 83만 원인가? 되게 싸게 갔어요. 그러니까 특히 또 그 인 하는 곳이랑 공항이랑 아웃 하는 공항이 다르면 더 비싸지잖아요. 원래 로마로 들어갔으면 로마로 나와야 되지 그나마 싼데 저희는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로 들어가서 이탈리아 여행하고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스페인 여행하고 마지막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아웃했어요. 대신 마드리드 아웃을 해서 예약을 했는데도 83만 원인가 86만 원에 1인당 했고요. 여행 일정은 15일이었어요. 14박 15일이었고 아무튼 그렇게 비행기 값이 꽤 저렴하게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럽을 둘이서 165? 이 정도 갔다는 거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제 마드리드에서 타도 원래 이게 이탈리아 비행기이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그 환승해야 돼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같은 알 이탈리아 항공권을 타요. 마드리드에서 그걸 타고 거기서 스페인, 이탈리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항공사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타고 건너가서 하는데 그때 그 환승하는 시간이 1시간 50분인가였어요. 그러니까 1시간 50분. 원래 예정대로 딱 도착하더라도 로마에 내려서 1시간 50분 만에 로마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비행기라는 게 말처럼 딱딱 되지가 않잖아요. 그 늦으면 늦었지 거의 제 시간에 도착하기 쉽지 않잖아요. 출발하는 데서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 1, 20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저희 가서도 그 환승하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그 공항을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터미널이 1, 2, 3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래서 1에서 3까지 가려면 엄청 멀다. 그 정도로 크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터미널 사이에서 이동하는 셔틀이 있나 막 이런 걸 되게 고민하고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때 터미널 2에서 3을 가야 되나? 그랬을 거예요. 갈아타려면. 그래서 되게 이거를 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막 고민을 했지만 일단 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비행기 탈 때도 그 직원한테 계속 막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몇 시 거를 갈아타야 되는데 또 1시간 50분 간격이 있다 해도 1시간 50분이 아니라 뭐 출발하기 30분 전, 뭐 15분 전 그 게이트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생각하면 1시간 좀 넘게 시간이 한 1시간 20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조금이라도 연착을 하게 되면 늦게 출발하든 아니면 가서 로마에서 공항에서 그 착륙할 때까지도 대기하다가 생각보다 늦게 착륙을 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진짜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갈아타는 시간이 짧은 경우는 뭐 안내할 직원이 그 내리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바로 그 사람들 뭐 인원이 좀 되면 뭐 데리고 한 번에 인솔해서 데려간다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탈 때부터 불안해서 우리가 이런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뭐 어떻겠냐 우리가 내린 다음에 바로 금방 내릴 수 있게 좀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자리를 일부러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금방 내리려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혹시나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안내해주는 분들이 그 아리탈리아 측에서 직원이 좀 안내를 좀 해주시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우리는 모른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거의 이제 가는 방향 트랜스퍼 하는 방향 이렇게 보고서 막 후다다닥 막 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남아서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랬어요. 너무 민첩하게 움직였나 봐요, 저희가. 근데 그 갈아탈 때 또 걱정됐던 게 그렇게 해외에서 갈아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때까지 뭐 가면 그냥 동남아 이런 데 가면 그냥 갔다가 오는 거지 뭐 가서 거기서 갈아타고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유럽 처음 갔을 때도 가서 다른 도시 이동할 땐 저희가 이제 짐을 갖고 내려서 그 도시 여행하다가 저희가 짐 가지고 다른 공항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건너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짐이 제 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비행기 실리는 거가 첫 경험이었어요. 처음에 해보는 경험이라서 이 짐이 제대로 실릴까 이것도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때 바로 환승을 잘 할 수 있을까, 짐은 잘 따라올 것인가. 네, 직원이 걱정하지 말아라, 알아서 잘 될 거다 했는데 가끔 그런 사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여행 간 거 뭐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짐이 안 따라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떤 A라는 국가를 갔는데 그 국가에 내려서 이제 내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짐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지 하고 보니까 짐이 다 못 실어서 그 다음 비행기에 실렸다. 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 저게 무슨 일이야 또? 짐이 안 온 거죠. 너무 황당하죠. 그런 경우. 그럼 이제 그 다음 짐 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던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호텔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공사에서 호텔로 직접 보내주는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걱정이 있었지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오늘 생각보다 또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지만 결국은 또 여행이 가고 싶다. 그런 결론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가까이에 우리 덕구를 봐주러 올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는 꽤 그래도 몇 명 살아가지고 저희가 좀 뭐 이틀 3일 이상이 되는 여행이다 하면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가면 이제 그때 집에 와서 퇴근하고 잠깐 들려서 물그릇 다 갈아주고 밥그릇 봐주고 간식 조금 챙겨주고 그런 거 하고 화장실 좀 비워주고 이렇게 해주고 갈 수 있는 친구들, 제 친구들, 남편 친구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각자 뭐 결혼을 하던지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고 뭐 그래가지고 덕구를 어떻게 저희가 맡기고 여행을 갈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제주도 가도 1박만 가는 거 아시죠? 캠핑도 1박만 가고 강원도도 1박으로 가고 좀 힘들어요. 먼데 갈 때는. 차라리 제주도는 1박 가도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여기 가까운 공항이 있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1박 여행을 다녀오는데 저희 오빠가 덕구를 워낙 이뻐해가지고 휴가를 맞출 수 있으면 휴가를 내서라도 오빠가 봐주러 올지. 그렇다고 저희 덕구를 오빠 집에 보내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은 그 오빠 집이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거고 또 거기까지 이동하는 차를 그렇게 오래 타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에 이사 오는 것도 거의 앞 동네에서 뒷 동네로 오는 정도로 차 타고 10분도 안 걸리는 5분? 그 정도 거리여서 그렇게 뭐 한데 얘가 이동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얘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러워서 오빠 집에 데려다 주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아넌큘러스 F5에 붙이기에는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제가 편집을 하루 이틀 안에 못할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편집하는지. 남편은 그냥
그냥 찍은 거 그냥 바로 올리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편집에 부담이 있어서 찍어놓고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막 이렇게 지나서 편집해서 그때서야 올리고 하니까 그냥 찍어서 바로 올리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생 영상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편집은 뭐 분리를 할지 같이 싣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두 번째 라넌큘러스를 뜨고 있고요. 이건 막 한참 풀러가지고 라면이 엄청나게 생성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랬죠. 이걸 왜 캐스트온 하게 됐는지. 이걸 뜨다가 요 피자 무늬가 들어가는 요 한 단을 원래 더 떴는데 세 번째 단을 뜨려고 하는데 단톡방에 올렸다가 함트에서 잘못 뜨신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무늬가 엇갈려서 들어가야 돼요. 이 피자 사이에 피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엇갈려서 올라가야 되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위에 똑같이 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뜬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풀었는데 다시 뜨는 동안 틀린 자리를 또 틀리고 그러니까 한 바퀴 둘러서 오는데 뭐 코스가 안 맞아 보면 다시 처음 틀렸던 그 자리 또 가고 이렇게 한 3번을 해가지고 이건 날이 아니다 해서 다 풀로 지금 이러고 지금 라넌큘러스를 그날 이제 스와치 뜨고 그 다음날 그냥 캐스톤을 해버렸어요. 제가 문어발을 못하는데 일단 라넌큘러스부터 가자 그럼 일단 그래가지고 요걸 뜨고 있고요. 저거는 문어발이 되었는데 뭐 곧 이거 완성하는 대로 바로 뜰 겁니다. 이렇게 스와치 떴던 거 말씀드렸죠. 이 구멍이 너무 작게 나서 안 예쁘다 했더니 여기 야노버하고 SSK를 바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이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뜨라고 하셔가지고 좀 신경 써서 느슨하게 떴더니 구멍이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 한 사이즈 바늘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건 이거는 그 말씀드렸었는데 그 니팅 투데이 린넨 코튼 멜론 컬러 실이고요. 좀 약간 면사 특유의 그 텁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뜰 때 좀 힘들어요. 뜨기가 뜨는 맛이 있는 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착착 감긴 느낌이 아니라 뻣뻣하게 그런 실이고요. 얘는 린넨 비스코스인데 엄청 부들부들하고 낭창낭창하고 뜨는 맛이 있는 실입니다. 저는 지금 4합 5mm로 뜨고 있어요. 숭덩숭덩. 너무 숭덩숭덩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비치는데 저번에 그 틴린의 4.5로 뜬 첫 번째 라넌도 어차피 비치는 건 똑같더라고요. 속옷만 입고 입기는 어차피 비쳐서 못 입는 건 마찬가지여서 그냥 아예 더 구멍을 내자 해서 제 나름으로는 꽤 구멍이 있게 만드는 옷입니다. 뭐 6mm 막 이렇게 뜨면 더 그물같이 떠지긴 하겠죠. 이렇게 뜨고 있고요. 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이거 찍기 전에 덕구가 여기 난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실어볼게요. 지금은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 힘이 나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또 답글 쓰면서 되게 즐겁거든요. 오늘도 즐거운 뜨기 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지금 엄청 지난 주말부터 습해지고 있어요. 지금 월요일인데 토요일부터 엄청 습하더라고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촬영. 이제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인가 제주도에선 장마가 시작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습도가 막 70% 이렇게 되고 습하고 후덥지근하고 비는 안 오면서 습하기만 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식중독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뜨개, 행복한 뜨개 하시면서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냉방병은 조심하시고 즐거운 뜨개 시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촬영장 난입. 방해하고 계십니다. 촬영 준비 못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 이거 보러 왔어요?